안녕하십니까, 스파크입니다. BIM을 위한 3차원 CAD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M을 배우려면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로 합니다. 3차원 할 때는 뭐 라이노도 쓰고요, 스케치업도 쓰시는 분이 있고, CAD, 뭐 맥스, 블렌더 뭐 많이 쓰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제일 기초는 3D 3차원 CAD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 3D도 써야 되고 리습 같은 걸 써서 자동화를 하려면은 CAD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저 배경화면에 보시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라이노 아니면 그리기 쉽지 않죠. 뭐 캐릭터는 블렌더로 그려야 되고요. 블렌더로. 건축은 레빗이 제일 좋고요. 도로 레빗 설계하는 거는 11 3D를 많이 사용하고요. 측량 프로그램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난간, 계단, 복잡한 지형, 특이한 것들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캐드로 그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이나 이런 거는 절대 할 수 없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리습이 나중에 능숙해지면 캐드로 되어 있는 건 또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루비로 해갖고 스케치업도 가능하지만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용량 조절하는 것거나 이런 노하우들은 캐드에 다 있습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보여드릴 건데 그냥 맨땅에 설계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참여했던 간단한 목교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교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게 국립공원 안쪽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여기 다 인력으로 날라야 되는 겁니다. 자재들을요.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중간 하폭이 평균 표준 하폭이 4.3이고 길게 보면은 실제로는 5.5m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H빔이라든지 강성 자재를 들고 올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인력으로 들고 올 수밖에 없는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자재를 통해서 넌스판으로 5m를 건너야 되는 거죠. 5.5m를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측량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측량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GPS로 보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GNSS 같은 경우는 다 여기 찍히지만 GPS는 이게 공지가 아니면 잘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GPS를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도 1,00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중고로 한 200만 원인가 100만 원 주고 팔았죠. 그리고 다시 GNSS를 구입을 했는데요. GPS 측량은 똑같습니다. 외형은 그냥 뭐 똑같은데 성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길 가다 보시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게 이제 GPS 측량입니다. 그 미국 인공위성만 잡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되게 느리고 숲에서 안 터지고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모양은. 근데 약간 어떨 때는 저희가 두 대를 가지고 나가서 둘이 또 교열 하나는 이제 잘 터지는 데 놓고 하나는 안 터지는 데 나가지고 네트워크로 또 측량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건 측량은 아니니까요. 여기를 하기 위해서 이 계곡에 그 측량점들을 다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 나오죠. 측량점의 정밀도는 미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찍었고요. 그래서 수치 지도가 5m 지역이기 때문에 다 등고선 다시 그렸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고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기초 부분을 설치하고 멍에 장선 다 이렇게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왜 이제 그 데크 업체에다 맡길 수가 없냐면 경관이 5m 넘어가기 때문에 다 꺼립니다. 이걸 구조 계산할 수도 없고 HBM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경량 철골로 해가지고 아연도 각관으로 시공을 할 수가 없다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조 계산도 따로 해야 되고 설계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측량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3D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구조 계산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여기가 완전히 계곡이 폭우로 가득 차거든요. 물로요. 그러니까 그걸 또 수리적인 거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수리 계산도 해야 됩니다. 작지만 알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 제가 이걸 이제 학교 다닐 때 강의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3차원도 가르쳐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것도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공학을 배울 때 뭐 기둥의 세장비라든지 휘임, SFD, 뭐 전단력, 밴딩 모멘트 뭐 이런 거 다 쓰잖아요. 이런 것도 다 쓰게 되고요. 그 외력 해석이 끝나게 되면 내력에 대한 반력 있죠. 반면 2차 모멘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쉼에 대한 반력, 자재에 대한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제 공학이 왜 필요한지를 뼈저리 느끼게 되죠. 그리고 수리 계산도 하고 수리 계산했을 때 이제 그 뭐 저희는 100년 빈도로 계산했었는데 100년 빈도일 때 홍수위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지 일단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이 되기 때문에 되게 복합적으로 유익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때도 가르치고 공학 때도 많이 가르칩니다. 측량부터 해서 싹 다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시공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약간 이렇게 스큐라고 그러죠. 수직으로 안 가고 꺾여서 갈 수밖에 없는 현황이라서 스큐가 좀 먹었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로 보강한 부분은 이제 자갈로 좀 막았고, 각관인데 페인트 칠한 겁니다. 목재랑 별 차이 없어 보이죠? 이 위는 목재고요. 이렇게 해갖고 만든 교량이고요. 요 떨어져 있는 기간이 이제 5.5m 경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관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스타트 헌치 같은 걸 좀 대줬고요. 보강지를 대줬고, 그다음에 이걸 이중으로 대줬습니다. 이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중으로 대가지고 구조 계산해서 담행 2차 모멘트를 이제 극도화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들을 3차원으로 그리는 방법들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하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명령어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2D CAD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고, 이게 이제 토탈 스테이션입니다. 토탈 스테이션은 GPS로 두 점을 찍은 다음에 이 기계가 두 점을 보면요, 자기가 어딘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방에 알고 있는 교회 점을 교차해 갖고 본다. 그래서 후방 교회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GPS 두 점을 통해서 새로운 점의 좌표의 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광파기하고 여기도 매달았죠. 광파기 매다르고 데오도라이트를 설치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레벨 뭐 모든 게 삼각 측량 이런 것들이 다 하나에 들어가 있는 토탈 스테이션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타겟을 이제 봐야 되는데, 타겟 없이 요즘 무타겟으로 보는 것도 많습니다. 장비가 어느 대학교 대학원 강의 갔더니 그 소키아 거 무타겟이 있더라고요. 1,000만 원 넘는 게. 근데 비닐도 안 뜯었더라고요. 산지 한 3년 됐다는데. 그래갖고 여러 학교 가면서 측량기를 보면 측량기 없는 학교가 태반이고, 그냥 그대로 모셔둔 학교가 대부분이고, 사용하는 학교는 거의 드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공학이 천대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측량학 수업이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공학 수업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기사 문제 풀 때 공학 문제나 역학 문제 나오면 이거 뭘 공부하냐, 찍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결과가 쌓여가지고 이제 BIM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구사항이 보면 과학지휘서에 다 구조계산까지 다 해서 자재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까지 지금 어떻게 공부합니까? 지금 코딩도 못하죠, 측량도 못하죠, 공학계산도 못하죠, 수리계산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고 뭐 개념 얘기해갖고요, 누가 이게 통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캐드 명령어들 이제 한번 제가 적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총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2차원 캐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3차원 캐드를 평면으로 보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빗을 하게 되면 명령어 보여드릴게요. 또 이게 또 폰트가 저작권이 있으세요. 제가 함부로 땡길 수도 없습니다. 저희 유튜브 보시게 되면 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10년치가 배경음악 넣은 거 폰트 이런 거에 걸려갖고 지금 다 삭제한 상태거든요. 많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서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트라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삼각형으로 쓰는 게 정밀해야 될 땐 정밀하고요. 먼 데는 러프하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면적이나 최적 구하기도 좋고, 어떤 모양이든지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고요. 이게 수로 측량을 했고, 측량 좌표한 것들을 가지고 삼각형을 11.3를 통해서 지형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계획고 했고, 그래서 3차원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올빗이라는 명령어를 배우는 거니까 올빗을 통해서 이렇게 넘겨볼 수가 있습니다. 올빗. 그러면 여기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UCS가 있죠. X축, Y축, Z축. 뭐 어떤 거는 프로그램마다 다 씁니다. 그 유니티는 이쪽을 Z축으로 쓰고요. 뭐 용어를 달리게 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어려우니까 화면을 쪼개서 쓰는 데도 많죠. 뭐 강의 녹화하는 프로그램하고요, 오토캐드하고 F8 하키가 같아가지고 자꾸 강의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빗은 알려드렸고, 일단 이 올빗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올빗을 하게 되면 궤도라는 뜻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죠. 궤도 돌려볼 수가 있고, 이걸 다시 원위치 싣고 싶을 때는 플랜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평면 2D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분할하고 싶으면 V폴츠라고 하면 됩니다. V폴츠를 하면 호리전탈로 하면은 수평으로 이렇게 잘려 나가고요. 버티컬로 하게 되면 이렇게 잘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올빗으로 돌려서 보고, 하나는 플랜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까 명령어에 DDV 포인트가 있습니다. DDV 포인트를 하게 되면 이제 정면에서 0도 방향에서 보는 측면도, 이렇게 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언더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개 설명드렸고, 렉탱귤러는 이렇게 사각형 쓸 때 하는 명령어고, 2D 명령어죠. 디스트는 거리를 잴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UCS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UCS는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서 사용자 좌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X, Y, Z에서 항상 X, Y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2D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그 수직축인 Z축까지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UCS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 UCS는 UCS 쓴 다음에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5를 치면요, 오리지널 포인트죠.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근데 이동했는데 UCS 변동이 없잖아요. 그때는 UCS 아이콘을 칩니다. 아이콘을 쳐서 이거를 오리지널 포인트 OR을 쳐주면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0,0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게 돼 갖고 도면이 좌표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 대한민국 전도가 좌표 체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지가 여기라고 그래 갖고 전체 부지를 옮기게 되면 좌표가 깨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BIM 기준에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를 마음대로 로테이트 한다든지 좌표를 옮긴다든지 스케일을 1000배 튀긴다든지 이거 UCS BIM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규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GPS를 찍었을 때 CAD에서도 같은 좌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받은 도면에 위치를 옮기거나 로테이트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되고 다 UCS를 사용해서 좌표를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BIM을 하시려고 그러면 UCS는 기본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이제 UCS 검색하셔가지고 별도로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CAD 명령어는 이용자가 Z축을 바라보면서 작업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로테이트가 먹었을 때 물어보진 않았지만 Z축으로 로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축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Z축을 방향을 바꿔줘야 얘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박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명령어는 안 적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명령어니까. 카피 뭐 이런 것도 안 적습니다. 자, 이게 박스가 생겼죠? 일단 블럭 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블럭. 자, 얘를 원점으로 해서 박스라고 이름을 하나 줬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포인트 이쪽인데 저는 이렇게 돌리고 싶은데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돕니다. 왜냐? Z축으로 도니까요. 그러면 저는 저 Y축으로 돌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일단은 제가 뚜껑을 하나 달아줄게요. 카피를 해서 아무데나 잡고 위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랬더니 뚜껑이 너무 높죠. 그럼 이걸 잡아가지고 자, 프로퍼티라는 명령어가 있긴 한데 자, 프로퍼티스를 치면 이렇게 보조창이 뜨죠. 그럼 얘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보면 XYZ가 되어 있는데 Z축을 0.3으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뚜껑이 작아지죠. X축, Y축은 같은데 Z축만 30%로 줄은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열어볼게요. 그럼 일단 UCS를 바꿔보겠습니다. UCS를 보십시오. UCS를 제가 Y축으로 90도를 돌려보겠습니다. UCS Y축 90도.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Y축으로 돌았기 때문에 Z가 이쪽으로 돌아갔죠. 그러면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돌죠. 다시 언더 하고요. UCS를 다시 월드로 돌려놓고요. UCS 자, 여기 보시죠. 지금요. 이제 X축을 저기 보이죠. 빨간 축. X축을 기점으로 90도를 돌려보겠습니다. UCS 3포인트 이걸로 놨습니다. 자, Z축을 돌리면 지금 로테이트 하게 되면 이렇게 돌겠죠. 다시 UCS를 Y축을 기준으로 90도를 돌리면 이렇게 돌죠. 지금 Z가 여기 갔잖아요. 그러면 로테이트 하게 되면 이렇게 돌겠죠. 이 뚜껑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작업은 항상 X, Y를 기준으로 Z가 바라보는 축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UCS를 치고 3을 칩니다. 그래서 원점, 요점을 찍어주면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플랜이라고 쳐줍니다. 그러면은 플랜은 항상 X, Y와 Z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 작업하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플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서클 하나 그리겠습니다. 서클을 그리고요. 다시 얼빗을 하면 자, 이렇게 그려졌죠. 이 축을 플랜이 돼가지고 작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모르시겠는 분들은 라인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죠. 지금 여기 3차원을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 상대좌표를 써가지고요. 골뱅이 하고요. 0, 위로 10m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X, Y축으로는 변하지 않는데 Z축으로는 10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10이 올라갔죠. 이렇게 평소에는 우리가 골뱅이하고 두 개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P라인 해서 점 찍고 골뱅이 3,2 하면 이렇게 거졌었죠. 근데 이거를 라인하고 골뱅이 3,3,3을 하면 이렇게 3차원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평소에 쓰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명령어를 Z축 명령어를 하나 더 주는 게 3차원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스트레치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깬 다음에 스트레치 한 다음에 여기 잡고요. 미드 포인트로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건 안 내려가네.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면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1학년 때 제가 이걸 가리키면은 캐드부터 손이 익어가지고 그 다음 스케치업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고학년 친구들 스케치업 하던 친구들을 CBS3D나 캐드를 가리키려고 그러면 스케치업에 길들어져가지고 이게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근데 결국은 나중에 CBS3D 보고 트라이 수정하고 하려면 3차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맥을 못 추는 거죠. 원캐드를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라이노를 하던 맥스를 하던 다 이렇게 크로스 거 있는 데서 배우게 되면요. 3차원 감각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되게 공간 지각력이 없는 사람까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서페이스라는 4개의 명령어만 배우시면 뭐 거의 다 배우신 건데. 자, 이제 이게 4대 서페이스 명령어가 있습니다. 레볼루션 서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서클을 그리고요. P라인 하나 그리겠습니다. 서클을 그리고 P라인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브 서프를 하고요. 잡고 주면은 보신 것처럼 이렇게 3차원 원이 생겼죠? 도너스가 생겼죠? 다시 다른 거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되게 많이 쓰입니다. 리브 서프는 F8 키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페디트 스프라인 처리하고요. 무브 제가 오스냅 안 쓰겠습니다. 지금 강의가 다운이 돼가지고 리브 셀프 하고요.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쉐이드를 해주면 이렇게 올빗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돌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잔을 한번 세워볼게요. 세우려고 그러면 지금 UCS 축이 Z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게 되죠. 그렇지 않게 하려면 UCS를 눕혀야 되니까요. Y로 해서 90을 돌려보겠습니다. 로테이트 잡아가지고 0,0,0을 기준으로 90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잔이 나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꼭 BIM을 하시려면 UCS는 분명히 숙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강의에서 아마 이거 그리는 건 알려줬으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룰설프가 있습니다. 룰설프. 룰설프는 어떤 선과 점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죠. P라인으로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요. 페디트 스프라인 그래서 룰설페이스 이렇게 되죠. 보시면 룰설프를 찍고 포인트를 찍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탭서스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페디트 스프라이트 탭서프 이거 잡고 이거 잡으면 이 거리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별로 거의 쓸 일 없고요. 그 다음에 엣지 설프 같은 경우는 이제 G 설프 G 설프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어떤 바다 같은 걸 그릴 때 이불이나 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거의 안 씁니다. 거의 많이 쓰는 거는 이 레볼루션 서페이스하고 룰 설프 이 정도 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렸으면 얘네들은 쉐이드를 하게 되면 지금 면 처리가 되잖아요. 서페이스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프라는 명령어 자체가.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주냐? 3D 페이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제 명령어 써드려야 됩니다. 전에 아까 3D 폴리라인 썼죠? 제가 또 3D 폴리라인하고 폴리라인을 별도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D 폴리라인 명령어가 있죠. 이게 지금 캐드에서 쓰고 있는 명령어가 라인이 있고요. 선두, 라인, 아크, 폴리라인, 그다음에 3D 폴리라인, 뭐 스프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속성들 다 알아야 됩니다. 서로 변환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빔을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프로그램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게 또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3D 페이스 3F입니다. 이렇게 쳐주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제 스케치업에서 오면은 이렇게 옵니다. 라이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오죠. 근데 이제 스케치업이나 라이노에서 이제 갖고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잡으셨을 때 아까 프로퍼티 창이요. 프로퍼티가 어디 가셨나? 프로퍼티 자 여기 보시면 옵션에 비지블로 돼 있잖아요. 이걸 비지블로 안 하고 히든으로 해버리면 끝에 선이 안 보입니다. 두 개만 꺼볼게요. 히든으로 해놓고 자 이거 쉐이드 모드를 끄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네요. 또 명령어가 좀 깁니다. 쉐이드 모드가 걸려 있는데 언쉐이드죠. 그거를 이제 쉐이드 모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쉐이드 모드. (2D라고) 하면 2D 와이어로 바뀌죠. 아까 보시는 것처럼 3D 페이스에 선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히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주얼로 바꿔주면 쉽게 바뀌게 됩니다. 쉐이드가 되면 쉐이드가 되고 하이드가 되면 하이드가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지금 하이드 명령어 주면은 이제 하이드가 되겠죠. 이렇게 쉐이드가 되면 쉐이드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쉐이드 됐으니까 하이드도 적어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답니다. 거의 다. 또 디테일한 것들 많이 있긴 한데 의외로 3차원 명령어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몇 개죠? 1, 2, 3, 4, 5 19개, 20개가 안 됩니다. 지금 뭐 렉탱귤러는 3차원 명령어도 아니니까.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가 이제 3차원 명령어의 전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차차로 이런 식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가 라인 그려가지고 옵셋 해가지고 3D 페이스로 메꿔주고 그린 거 복사해주고 이거 레볼루션 서페이스를 그려주고요. 탭 셀프로 올리고 그리고 볼트도 마찬가지로 레볼루션 서페이스 그렸고 그 폴리곤으로 해서 육각 볼트 만들었고요.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다 이렇게 레포트를 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할 때 조작업 안 시킵니다. 조작업 시키면 노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또 많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가르치다 보면은 전공 살리는 학생들이 10%가 많이 안 되죠. 어떨 때는 5%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많은 걸 많이 가르쳐 줍니다. 캐릭터도 가르쳐 주고 프로젝트 다루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취업할 분야가 좀 많아지겠죠. 어차피 적용을 안 할 거라도 수업을 듣고 등록금을 다 냈으면 그에 대한 상응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교육의 형태가 너무 적용에 고집하는 게 아니라 폭넓게 가르쳐 갖고 다양한 쪽으로 뻗어나가서 그 사람들이 또 적용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까지 다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여기까지 3차원 수업 알려드린 걸로 만족하는 걸로 하고요. 한번 꼭 연습해 보시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돼서 저희가 이제 11SD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잡한 걸 편집하고 할 때 이런 명령어가 유용하게 쓰이는 걸 한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